다 너무 좋죠? 네.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하고 배우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관객한테 오늘 처음 선보이는 자리라서 너무너무 떨리신대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함께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영화 보신 자리니까 이야기는 뭐 결말이라든지 아니면 차차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다 숨김없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정보 없이 보는 게 가장 영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신 영화 너무 좋았다, 본 소감이 이렇다는 충분히 다 올려주셔도 되는데, 이 영화 새로 보실 관객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는 온라인에 꼭 조심해 주십사. 감히 부탁드린다면 한 달 정도만 조심해 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으니까 감독님하고 두 배우분 모시겠습니다. 이 영화 쓰고 연출해주신 윤가은 감독님하고요, 정말 주인 같은 연기를 보여주신 서수빈 장혜진 배우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떨리는 가슴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진짜 우리나라 관객 처음 만나시는 자리 어떠신지 인사 말씀 소감 한 번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계의 주인에서 이주인 역할을 맡은 서수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GV가 처음이라가지고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선 역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률이 90%라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면 에코가 울려서 제가 정말 느리하고 원래 말 되게 빠른데 이거 에코 어떻게 준비가 되는데 네,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 귀에 다시 메아리처럼 네,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드는 윤가은입니다. 이번에 6년 만에 새 영화 세계의 주인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이 진짜 한국 관객분들 앞에 영화를 처음 보여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배급 시사나 이제 스태프들 모여서 축하하는 시사 말고 진짜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저희가 준비한 작품 선보이는 자리라 너무너무 긴장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보니까 다들 살짝 미소 짓고 계셔가지고 긴장을 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날 때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첫 장면이 생각나세요? 격렬한 키스를 시작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감독님이 이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처음에 이 얘기를 제가 빨리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원래 감독님께서 오래전부터 10대 여성 청소년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자꾸 뭔가 슬프고 좀 참담한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놓고 계시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오면서 내가 영화를 진짜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무슨 얘기,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시던 찰나에 그 이금희 작가님의 소설인 유진과 유진을 읽고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써야겠다, 약간 형태적으로 이렇게 써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서 다시 만나게 된 똑같은 이름의 큰유진과 작은유진이가 그걸 통해서 10년 전에 자기들이 겪었던 기억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둘의 그 반응이나 경과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성 교수님께서 20대 초반에 큰 사고로 화상을 입으시고 지금 이렇게 교수님이 돼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 인터뷰를 읽다가 당신들의 삶에 희로애락이 있듯 내 삶에도 평범한 희로애락이 있으니 너무 특별하게 여기지 말아주시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영화를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요.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감동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만들어주는 세계가 뭘 비추는 것 같냐면 사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넘겨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줘야만 우리가 서로의 어떤 미래의 가능성 같은 걸 좀 축복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느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또 감탄스러웠냐면 사실 근데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요. 이야기를 쓸 때 보통은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깜깜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많은 경우에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식의 어떤 인과관계 안에서 설명을 해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걸 안 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야기를 쓰면서 영화를 만들기까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한편으로 영화 쓰고 연출하시면서 그 점이 너무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주인이 같은 환경 속에서 주인이의 엄마, 실제로 주인이 엄마 같은 엄마, 아빠, 동생들, 주변의 친구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주인이라는 친구가 실제 존재한다면 그 친구는 어떤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까 이런 상상과 공부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이런 테마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테마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식의 아주 우리가 익숙한 플롯을 계속 짰었는데 이게 짜면 짤수록 뭔가 내가 왜 주인이를 설명하려고 하지? 내가 주인이를 정말 알아? 이런 고민이 계속 올라오고 저도 저를 모르겠고 저도 주인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누군가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혹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나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도 요동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바라봐야 할까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순간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성 교수님 그 인터뷰가 저한테 너무너무 결정적이었어요. 당신의 삶에도 희노애락이 있듯이 나의 삶에도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 희노애락이 모두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과 기쁨이 찾아오고 흐려졌다가 다시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담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그냥 저를 좀 내려놓고 이 이야기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제가
좀 기꺼이 끌려가야겠다, 아주 기쁘게. 이렇게 좀 방향을 선회했던 것 같고, 그때 계속 떠오른 장면들은 어떤 인과관계의 장면들이 아니라 주인이가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눈을 뜰까? 어떻게 밥을 먹을까? 어떤 이야기를 가족들과 할까? 친구들과 어떻게 놀까? 이런 것을 끝없이 뭐 생각해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담아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와라고 하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잡아당김 같은 걸 느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끌려갔어요. 제가 이야기에. 네. 좀 하여튼 좀 독특한 방법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 작가는 또 다른 느낌의 그 쓰기 연출을 느끼셨네요. 근데 저는 그 아름다움이 영화의 그 이야기와 연출에도 녹아있지만 어떻게 보자면 배우님들한테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다른 연애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감정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명확하게 상을 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영화는 주인이를 규정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엄마도 규정하면 안 되잖아요. 혜선이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여러 통해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맞아요. 주인이를 규정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저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감독님이 그리는 주인이를 자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그리셨지? 주인이의 어떤 점을 때문에 나를 캐스팅하실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평소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학교를 갈지 어떻게 밥을 먹을지 그런 거는 평소에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냥 너대로 하면 된다. 그냥 서수빈으로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냥 매 테이크마다 그 순간순간에 정말 솔직하게 믿고 듣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매 씬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의 주제랑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을 판단하지 말고 그 인물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거. 그래서 주인이가 되게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한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떠셨어요? 저 역시도 시나리오를 받고 너무 감동이 많이 와서 이거 자칫 제가 연기할 때도 이렇게 연기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 시나리오가 가진 감동이 그냥 쇼처럼 보일 것 같고 연기가 연기처럼 보일 것 같고 실제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내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만. 네. 그냥 정말 태선으로 있고 싶었어요. 제 모습이 많이 투영된 표정들이 많이 나오고 동작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연기를 할 때 기승전결 뭐 여기서는 터뜨려야지 여기서는 감정을 좀 추스려야지 하는 나름의 계획이 있답니다. 피긴 하지만 연기할 때만 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날의 주인이에게 집중하고 어제의 주인은 항상 마음에 있었어. 마음에 있어서 오늘의 주인을 좀 더 이렇게 넓은 눈으로 바라봤어. 그런 연기를 하고 싶었어. 그런 연기를 했다고 그 배우분이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할이 이럴 거다 이렇게 규정하는 연기를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드러나는 연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윤수 배우님께서 아까 대기실에서 친구분들을 모셨는데 왜 연기를 안 하고 이 모습이 나오냐고 하셨대요. 특히 이렇게 약간 너무 신나고 흥분할 때 손을 이렇게 꺾으시는 엣지?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고 친구분들이
감독님들이 증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그 성범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다 이럴 거야. 아프니까 이런 식의 상처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라고 규정짓는 거를 안 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인이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걸 이 영화가 되게 여러 인물, 진짜 세계를 이루는 여러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줄기가 하나는 이제 주인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도를 비롯한 그 봉사활동 멤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그 미스터리한 쪽지를 보내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다 모두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되게 이렇게 누군가가 느끼는 힘든 상처나 창사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하는데 대신 그 직접적인 사건은 내가 이렇게 찌르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위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축복을 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면서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이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지 말아야지 이들의 상처를 찌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해주신 그 지점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여기 영화 속에 친구들 입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래서 뭐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다는 거야, 뭐라던가. 근데 그 누군가 어떤 일들을 삶에서 아주 정말 참사 같은 정말 재난에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저는 사실은 주인이 겪은 비극은 주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족의 것이고 주인이를 둘러싼 세계의 비극인 거지 주인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을 겪으면 뭐 괜찮지 않지 않아? 뭐라던가 그래도 괜찮고 뭐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런 단어가 정말 맞나? 이제 이런 고민을 저도 제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각자 다른 종류의 살면서 살아오는 상처들이 고통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내가 열심히 주인이가 발차기 연습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열심히 뭔가 해나갈 때 그것이 순간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리고 정말 의도치 않게 그것이 불이 확 지펴지면서 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 어떤 이 무너짐은 뭐지를 살면서 내내 경험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상처와 고통을 안고 다양한 반응들을 할 수 있고 그 반응이 다 틀리지 않고 어떤 것도 틀리지 않고 어떤 것도 뭐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할 방향 같은 거는 없고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안고 어떻게 하면은 또 살아가지? 그냥 그게 지금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거 아닌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지? 이거를 안고 이렇게 다양한 고통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다양한 연령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잘 살 수 있지도 얘기하고 다른 데는 하나의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를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윤가은 감독님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만든 이야기를 정말 카메라 없이 저분들끼리 저기 살고 있는 걸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연기해 주시는 배우들의 연기를 완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제 옆에 있는 서수빈 배우님이 또 이 영화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윤가은 감독님이 제작비에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신 경험이 이전에 거의 없다시피 하셨는데 그 오디션 과정에서 그 사진에 눈빛이 너무 활기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눈에 띄어서 이 오디션을 참가하셨는데 즉흥극 할 때 상대 배우와 같이 호흡하는 그런 연기를 선보이셨고 또 배우님이 평소에 자기 호흡으로 말하고 이러는데 되게 주인이 같다고 느끼셔가지고 이 영화에 캐스팅 됐다고 느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앞으로도 더 쉽게 느끼시겠지만 내가 윤관 감독님의 세계의 주인으로 연기를 시작했다는 게 지금까지도 되게 복된 일이구나 이런 거 현장에서도 또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팬이었거든요, 감독님의. 그래가지고 일단 촬영 현장 가기 전 프리 단계에서도 그냥 매일 밤 카톡하는 게 믿기지가 않고 매일 밤 카톡에 이만큼씩 오시는데 야, 그럼 내가 뭐가 이게 뭐 그렇게 배우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게 아니라 진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그 정도로 많이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진짜 너무 이게 영원토록 기억하고 보관하고 싶어서 다 수기로 작성을 하고 그 정도로 너무 꿈만 갖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촬영할 때도 제가 시나리오 읽으면서 어떤 생각했던 그림들 뭐 약간 연출 뭐 제가 한순간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벗어난 연출을 하시는 거를 현장에서 보고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감독님 현장의 어떤 마법인가? 감독님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뭐예요? 혜인이 쪽지 읽고 제가 그 혜인이 편지를 읽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거 말라 했잖아. 그거를 읽었을 때는 저는 혜인이 방 안에서 뭔가 저희를 비추고 있는 그림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반대로 혜인이 방을 그냥 쭉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게 저는 거기서 진짜 너무 그 순간이 너무 저한테 확 다가와가지고 그 방에서 혜인이가 얼마나 어떤 고민을 했을지 그런 생각이 본인을 찍을 줄 알았는데 본인을 찍지 아니하고 왜 빈 방을 찍는지 이런. 절대 아닙니다. 그날만 카톡으로도 이런 얘기 하나요? 이런 긴 카톡 속에 이런 얘기. 제가 걱정이 수빈 배우님이 걱정이 정말 많고 잘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걱정이 정말 많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요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혜진 선배님을 오늘 처음 만난다. 저희가 처음 만나서 막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냥 그랬어요. 아주 편안한 자리를 가졌는데 그날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정말 그분을 만나나요? 당연하지 니네 엄마야. 이제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주로 걱정하지 마 이런 장문을 보낸 거 같고 제가 하나 진짜 화낸 건 있어요. 정말 뭐예요? 진짜 화내. 여러분만 알아요. 네, 아주 극초기에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런저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제 이런 파이팅을 보여주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촬영 초기에 아니 그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왜? 나는 너의 몸을 보고 뽑았는데 이 건강한 이렇게 단단하고 힘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은 조절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아는데 이 식단 체크하고 운동하고 뭐하고 힘이 점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때 진짜 불같이 화를 내서 혹시라도 할까봐 혹시라도 살이 빠질까봐 해서 막 우리가 그 서로 합의한 몸무게지 이거 이상 빠지면 너는 해고다 뭐 이렇게 이거는 네, 혜진 배우님께도 똑같이 아, 진짜요? 했습니다. 네. 모녀, 건강한 모녀를 그리고 싶으셨군요. 그렇군요. 아 근데 사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기생 키우기에 다시는 살 찌우라는 감독만 작업하지 않겠다. 정말 제 마음속에 살을 찌우고 나서 빼고 이게 너무 몸이 너무 망가져. 아 연기도 좋지만 좀 살아야지. 그래서 기생 키우기에 저는 관절염을 앓게 되고 외적 무릎이 진짜 안 좋아졌어. 그리고 이 모든 장기 밸런스가 다 무너졌는데 또 살을 찌우라서 나 지금 못해. 살 못 찌워. 어차피 나는 화면에 크게 나와.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그거만큼은 아니고 좀 하다 보니까 6kg가 되더라고요. 그냥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있어요. 연연이죠, 연연. 살로 연다. 아 근데 보니까 장혜진 배우님한테는 명감독만 살을 찌우라고 할 수 있는 꼭 더 이상 명감독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앞으로 두고 보기로 하고요. 네. 아 근데 서수민 배우님 연기하는 거 말씀하신 거 여기서 보니까 감독님이 왜 자기만의 말과 리듬이 있다고 한 건지 알겠죠? 네, 뭘 보고 수민이 뭘 보고 주인이가 되길 바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장혜진 배우님은 사실 우리 집을 다녀오시고 이 영화까지 정말 공식 인증 윤가은 감독님의 페르소나 아닙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이 영화에 장혜진 배우님 가족 중에 장혜진 배우님 나온 게 아니래요. 그래서 네 무슨 얘기인지 좀 알려주시죠? 사실 제가 우리들을 찍으면서 둘째를 가졌었는데 그 둘째가 여기 생리지 나와요. 그래서 걔 보면 이게 감독님의 두 작품을 했어요. 물론 노계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엄마 찬스라고 생각하실까봐 오히려 노계란 뒤로 무보수 공사? 재능기부? 재능기부. 좋네요. 그 태권도 그 과장님 보실 때 과장님 이 영화 다시 보셔야겠죠? 네. 아니 근데 진짜 아까도 이 얘기 나와가지고 윤관 감독님도 이게 세 편을 10년을 걸쳐서 하니까 만들어지신 기념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런 역사 느껴지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이 영화 보면서 배우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느낀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는 우리 집하고 또 다른 윤관 감독님의 다른 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윤관 감독님 영화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운동장, 교실 같은 장면이 딱 나오면 세자분과 진짜 그게 연기 같은 게 아니고 우리를 곧바로 거기 현장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준비라는 게 없이. 그리고 또 그 집안 풍경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서서히 이 집안이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딱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냥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거야말로 약간 마법 같은 순간들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마법이 이 영화에서 고스란히 재현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수민 배우님도 특히나 이런 말씀드린 이런 연기를 할 때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주고받는 순간 느끼는 그런 연기를 해야겠다고 더 그걸 경험하신 순간이기도 할 것 같고 집에서 가족들과 특히 또 회의까지 함께하는 순간 같은 걸 연기했을 때가 장혜진 배우님도 뭔가 인간으로 영화 현장에 가면 이런 기분으로 연기할 수 있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서 그 얘기를 좀 전해 듣고 싶어요. 집 촬영이 되게 초반에 찍었어서 아직 제가 촬영에 적응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혜인이
선배님이 연기한 제이 배우가 집 촬영을 하는데 너무나 본인 집처럼 편안하게 그냥 오늘 처음 봤는데 같이 내복 바지를 입고. 네. 어. 옷도 너무 편안하고 그냥 바이브가 너무 편안해서 제가 계속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했길래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긴장하고 했을 때 오히려 혜인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니까 저도 같이 함해졌던 기억이 있고 장혜진 배우 선배님도 저한테 장난도 막 치고 입술을 스킨십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제 그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가족한테 교실 장면은 어땠어요? 교실도 그 프리 단계에서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친구로 나오는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도 가지고 그리고 저희끼리 따로 막 러닝도 하고 막 연습실 가서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촬영 현장에 가서 교복을 딱 입었는데 전혀 어색함 없이 뭐 어떠한 어색한 아니 뭐랄까 억지 텐션이 아니라 진짜 그냥 원래 놀던 대로 노니까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실에서 어려우실 때는 고등학교 때 주로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 춤 많이 췄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감독님 영화의 특징은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게 돼. 그냥 카메라는 벽 같은, 오브제 같은. 그냥 카메라가 항상 이렇게 보통 영화도 카메라가 잘 보이는 각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지금 얼굴 알면 조금만 들어줘. 아, 여기서 이렇게 조명이 잘 맞는 게 조금만. 오늘 그런 마음 하더니 단한 번도 카메라만 보이게 이쪽으로 촬영 감독님도 아, 선배님 이쪽으로 지금 얼굴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아니라 알아서 하겠지. 잘 찍겠지. 아니면 말하겠지.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아 그래요? 자, 언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너한테 다시 한번 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감독님 이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려면 제가 감독을 해야 돼요. 감독님의 그림을 최대한 잘 전달하는, 생각을 잘 전달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전달자의 의견이 들어갈 때 있지만 최대한 감독님의 의견, 작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길 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기분을 좀 많이 하면서 그동안 하나에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는 게 더 그걸 지워버리는 게 더 조금 쉽지 않았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대본 연습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대사만 외웠어요. 어차피 도서 다 바꿔요. 내가 생각한 대로 연기했다고 하나도 안 해줘. 언니 좋은데 요거만 자 다 왔어요. 한 번만 더. 자 좋은데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를 29번을 아,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는 대사만 열심히 외우고 있는 거라 그냥 누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독님과 영화를 쓴다면 여러분 명배우 됩니다. 진짜. 진짜요? 그 감독님 멋지게. 그건 제가 10년을 해본 결과 이건 윤곽 매직. 근데 그 좋은 배우를 보는 눈이 있으시고 또 그 배우들과 끝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왔다가 매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럼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이제 관객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떨리죠? 안 떨리나? 그러면 질문을 손수리 배우님이 한 분 선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반칙 없이 하나 둘 셋.
잘 봤습니다. 서수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다른과 틀림은 다른데요. 소령 받는 장면에서 되게 장난이 많았던 주인이가 단호하게 틀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연기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그 수호랑 교실에서 딱 처음으로 진짜 진지한 대립을 하는 장면이어서 그 장면이 전 너무 긴장이 많이 됐었어요.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었는데 그 장면을 수호 연기한 김정식 배우랑 엄청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뭐 뛰면서 해보고 빨리 해보고 천천히 해보고 바꿔서 해보고 이상희 선배님께서도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엄청 많이 했었어서 툭 치면은 대사가 나올 정도로 했었어서 어느 순간에는 막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틀렸다고 막 이거 그냥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계속 했었고 현장에서도 막 긴장을 하고 있었어서 그런지 연습할 때랑 좀 다르게 교복을 입고 진짜 이거 오니까 수호가 오니까 네, 딱 보는데 사실 좀 신기하긴 한데 김정식 배우님이 출근을 하시고 콜타임에 오시고 교복을 입는 순간 제가 살짝 그냥 약간 사이가 좋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부터 몰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교복 입고 하니까 진짜로 그 분노가 났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질문하신 관객분께서 쌍따봉을 배우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그걸 깨는 노력을 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장혜진은 내 눈으로 하나 둘셋 저는 항상 이런데 제일 멀리 있는 분께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달려갑니다. 달려라. 그러면 이쪽 오른쪽 사이드에 두 분? 누가 제일 멀리 계십니까? 똑같은 라인입니까? 가위바위보만 해주세요. 하나 둘셋 한 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세차장실에서 엄청 많은 감동과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세차장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리셨고 또 배우분들은 어떤 감동을 연기하셨는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정확한 기억은 사실 안 나는데 대화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가 한번 엄마한테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폭발하듯이 꺼냈으면 좋겠다. 그 일은 아마 여러 번 일어났을 거고 이 모녀의 삶에서 앞으로도 일어나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받아주는 엄마, 그리고 그 충분히 받아주는 엄마 때문에 더 안심하고 더 화를 낼 수 있는 주인이 이 정도 생각하고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지를 좀 나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 시나리오 쓸 때 이 모녀가 차에서 수다를 떠는 장면이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저의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 기인한 건데 저희 엄마랑 되게 친한데 친해지기까지 왜 어떻게다 내가 엄마랑 이렇게 좀 친구같이 친해졌지 생각해보니 차에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살아오면서 저희 엄마 일하시는데 운전하시면서 저를 뭐 어디 데려다 주시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조석에 탄 인생이 좀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엄마랑 생각보다 아주 겉핥기식의 대화부터 갑자기
갑자기 드라이브를 시작하면은 이제 대화가 점점 딥해지는 순간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다른 심리학 서적 같은 걸 읽다가 아 내가 이래서 엄마랑 차에서 대화하는 게 좋았구나라고 느낀 게 실제로 차에서 아주 내밀한 대화가 오가기 아주 좋은 장소가 차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아주 밀폐된 은밀한 공간이고 끝없이 차창과 풍경들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사람을 환기하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지만 우리 둘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눈을 마주칠 부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되게 좋은 장소다. 이제 이런 글을 보고 아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런 순간들을 지나왔구나 때문에 이제 앞에 뭐 남자친구 얘기하고 이런 걸 넣었다가 뒤로 갔을 때 아 그러면은 이 모녀의 공간은 차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럼 이 대화를 차에서 하는데 이 모녀의 마음을 표현해줄 다른 게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세차장이 그냥 떠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세차장을 지금은 이제 믹싱이 된 상태라 좀 더 감정적으로 맞춰서 이들의 폭발적인 감정이 들리지만 실제로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로 때리면 그랬을 때 오히려 주인이가 안심하고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치 이 모녀의 어떤 테라피 세션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세차장 씨는 야간 후반부에 촬영을 해서 그 전에 모든 촬영들이 다 끝이 나도 편치 않았어요. 왜냐면 세차장 씨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었고 감독님께서 그 전날에 너무 걱정되면 한번 가봐라 라고 하셔서 그냥 그 세차장 촬영 장소에 먼저 가서 한번 세차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세차장을 간 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가족이랑 세차장을 간 게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저도 엄마랑 차에서 되게 많은 대화를 했었어서 그냥 한번 가보니까는 와 내일 뭔가 실감이 나고 내일 진짜 찍는구나 그리고 이런 장소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크게 나니까 진짜로 그냥 부담 없이 확 이렇게 내지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냥 꼭 하라고 숨 쉬라고 너한테 집중하고 제가 계속 집중할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세차장이 제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그날 이제 오롯이 주인의 모든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오늘도 또 이야기는 어김없이 세차장을 데리고 가야 할 상황이구나 라는 걸 느낀 엄마의 마음은 글쎄 어떤 마음일까. 저도 엄마니까 하니까 딸아이가 힘든 얘기를 할 때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건 참 좋겠구나라는 오히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차장이라는 의미가 더러워진 차가 지저분했던 차가 씻겨나가면서 깨끗한 차로 꼭 나와버리는 게 감정의 찌꺼기들이 뭔가 같이 씻겨나가는 느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도 그때는 혹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세차장을 끌래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감정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오롯이 주인이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기를 바랐는데 태선이는 또 말하지 못하는 그걸 계속 여러 차례 겪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주인에게 쑤셨지만 사실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제가 숨을 못 쉴 것 같다. 중간에 스피커가 감독님 얘기해 주세요 하고 부를 때 잠깐 시간 나서 밖에 나왔는데 감독님이 순배한테 얘기해 주고 나서 저한테 세상의 모든 부모를 대신해서 미안해 해주세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거 하나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의 모든
영화 보시는 부모님들은 그 장면 못 지어지실 때 정말 그때 나도 세차장 가고 싶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는데 그게 제가 태산이가 돼버리고 그래서 화가 났던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장면이 너무 가슴에 뭉칭한 게 그게 맞아 한 바퀴 돌을까 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이제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맞아 그 중간에 또 한번 주인이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동생이 막 나오라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익숙하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영화가 깔고 있는 무수한 세월들 그게 너무 다가온 것 같아요. 저희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감독님이 골라주시는 한 분 마지막 질문 바로 끝낼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아까 그 가위바위보에서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지휘하면서도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약기고 그것을 좀 벌을 만들어주는 영화라는 걸 영화 보면서도 느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궁금한 점은 그 동생인 혜인이가 왜 좋아하고 취미가 마술을 하는 것으로 설정됐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은 그냥 뭔가 마술쇼 어떤 제가 사실은 시나리오를 쓸 때 뭔가 어떤 이것은 무슨 상징이며 어떤 은유를 깔고 메타포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머리는 잘 못 되고요. 이 집에 이 가족의 비극이 닥쳤는데 혜인이는 아마도 그 비극 전후로 이것을 직접 겪은 아이는 아닐 수 있는데 누나랑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근데 자라오면서 이미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집안의 분위기를 겪으면서 자라온 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집안에 어떻게 보면 좀 무게중심을 좀 잡고 그리고 어떤 활기를 끝없는 활기를 좀 제공하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좀 잔재주가 많은 아이면 좋겠다. 그리고 막 누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이게 좀 관심 받고 싶어서 마술쇼를 하고 싶어 한다고도 반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좀 봐. 이게 누나한테 자꾸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슬퍼지니까 나 좀 봐. 내가 웃겨줄게.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마술 이런 이게 좀 화려하잖아요. 마술이라는 게 그리고 그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일, 불가사의한 어떤 힘이 좀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한 힘에 매료되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자라온 환경 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반쯤은 이제 그 학예회 때 이렇게 뭔가 쇼를 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면 진짜로 그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같이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배우 캐스팅할 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실제 배우가 다른 걸 좋아하면 다른 걸 해야지 이렇게 열어놨는데 그 이재희 배우를 캐스팅할 때 그 친구가 막 그 너무 표정이 그 개구진 얼굴이 있잖아요. 실제로 만났을 때 막 그러면서 들어오더니 근데 또 되게 너무너무 예의 바르고 말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표정은 막 아주 장난스럽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이 있는데 그런데 막 무슨 말 하다가 이게 너무 의젓한가? 또 이랬어요. 표정이랑 다르게 해서 혹시 뭐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최근에 뭘 하나 배웠대요. 개인기가 있대. 그러면서 갑자기 보여주는데 판토마임 같은 거를 하는데 누나를 빼서 막 이거 넣고 막 숨기고 막 이런 거를 갑자기
온갖 얼굴 표정을 다 사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게 얘도 내 시나리오를 읽었나? 그 서수빈 배우 캐스팅할 때 태권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고요. 저 이미 시나리오 태권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추출이 된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을 했었는데 혜인이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 마술 같은 거 좋아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냥 그것을 살리자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전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윤가은, 레이지. 근데 그게 이 영화에서 혜인이와 또 수 동생이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같은 것들이 또 감독님 영화 세계를 관통하는 어떤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너무 짧죠 여러분. 네. 앞으로 관객과의 대화 많이 할 거니까 근데도 많이 찾아주시고 이 영화 좋았다고 많이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진을 다 같이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앞에 쓰셔야 되니까 그 전에 마지막에 짧게 하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은 조금 SNS에 꼭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이 시간, 이 늦은 시간, 그래서 졸리고 비비면서 앉아있긴 한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감독님께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주의를 보면 아마 이 기차에도 못 쓸 생각들이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 누군가가 보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알지 않았으면, 나만 느끼고 나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너무 지금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살아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돌아가셔서 내일 또 다른 내일이 펼쳐졌으니까 내일도 오늘도 글귀도 여러분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오늘 진짜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세상에 내놓는 게 좀 무서웠어요. 네. 죄송해요. 울 일이 아니에요. 울 일이 아니에요. 네. 무서웠는데 이런 네. 감독이 울보 인증. 아니에요. 무서웠는데 네,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스포일러만 피해서 네,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가 스포일러인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탁드리는 게 너무너무 송구하지만 이 주인이를 처음 마주칠 다른 관객분들 위해 네, 좋은 마음 많이 또 전해주시면 네, 자리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8, 9, 10번 자리에 앉아주시면은